밥 먹고 바로 자는 생활 방식이 45세까지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외과 생활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불규칙합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수술이 밤 9시가 넘어서야 끝나는 일이 일상적이기 때문에 밤늦게 기관에서 저녁을 먹고 바로 자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밥을 먹자마자 졸음이 몰려와 매일같이 고개를 떨어뜨리는 일이었습니다. 단식이라고 하면 얼핏 고승이 며칠씩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수행하며 깨달음을 얻는 고행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식은 필요한 영양소를 취하면서 고용물 섭취를 제한한 식사법입니다. 수분과 비타민, 미네랄은 꼭 섭취해야 하고 지방과 단백질은 고용물이 아닌 형태로 섭취합니다. 당질은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 당질 욕구를 줄이기 위해 피합니다. 또한 약물을 먹지 않는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잃고 난 후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다고 하지만 건강을 잃고 나서도 소중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젊을 때는 했던 운동을 다시 해보면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밤에 잠을 설치는 날이 늘어나 수면 시간이 짧아지며 자다가 화장실에 가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현상을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거라고 말합니다. 현대인은 나이보다 노화한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과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식하지 않는 삶을 시작하고 내 몸은 확연하게 바뀌었습니다. 현재 가장 주의하는 것은 과식하지 않기 위해 간헐적 단식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하루 중 식사 시간과 비식사 시간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식사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식사 시간을 16시간 이상으로 설정하고 그 기간 동안은 수분만을 섭취하며 고형식품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8시간 동안에는 고형식품을 섭취합니다. 이렇게 식사와 비식사 시간을 규정하면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적게 먹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럼 아예 먹지 않는 게 더 좋겠다 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어떤 생활 방식을 유지할지 명확하게 계획하지 않고 단지 음식을 적게 먹으면 욕망에 지배되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달콤한 음식을 과하게 섭취한 뒤 결국 원래의 생활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거나 적절한 운동으로 근력을 유지하거나 적절한 수면 시간을 보장하거나 적시에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않으면 소식 생활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과식을 피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며 적절한 식생활을 실천합시다. 이것이 이 책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그럼 적절한 식습관이란 무엇일까요? 마음대로 먹고 운동을 게으르게 하고 수면 부족에 시달리며 폭식과 복음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생활 방식에 대해 적절한 태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수명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되는 생활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식사 열량을 제한하고 과일, 채소, 통곡물 등 식물 위주의 식사를 하며 하루에 15분씩 운동을 합니다. 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며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씩 수면을 취하고 마음을 집중하거나 명상을 실천합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단백질은 정말로 건강에 좋을까요?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면 위에서 먼저 소화가 시작됩니다. 위벽에서는 펩신이라는 소화 효소가 분비되는데 이 효소가 활성화되려면 적절한 산성도가 필요합니다. 펩신은 13의 강산성 상태에서 활성화됩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위 점막이 위축되면 위산 분비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는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암모니아를 분비하여 위산 분비 능력을 약화시키고 이 균이 존재하면 만성염증이 생겨 위산을 분비하는 조직이 위축됩니다. 위산 분비 능력이 떨어지면 단백질 분해가 어려워집니다. 이는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사람뿐만 아니라 한 번도 감염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나이가 들면서 더욱 심해집니다. 단백질은 위를 통과한 후에는 췌장의 소화효소와 장내 세균이 분비하는 효소에 의해 분해되어야 합니다. 당연하게도 나이가 들면서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고기를 먹어도 문제가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금만 먹어도 속이 부대끼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소화되지 않은 펩타이드가 장 안에 대량으로 남게 됩니다. 이런 펩타이드는 대장에서 장내 세균에 의해 부패되게 됩니다. 한여름 땡볕 아래 햇볕에 날달걀을 두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섭씨 37도의 기온과 60%의 습도에서 날달걀을 몇 시간 동안 두면 엄청 고약한 냄새가 날 것입니다. 변비가 있는 여성의 경우 평균적으로 장 통과 시간이 약 110시간이라고 합니다.
즉 단백질이 장 속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입니다. 변비 상태인 여성은 일주일 전에 섭취한 음식을 배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온 37도, 습도 60%인 장내 환경은 한여름 땡볕 아래에 둔 달걀과 같습니다. 5일 이상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이 장 속에 남아있다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육식을 선호하는 경우 대변의 냄새가 악화됩니다. 이는 대장까지 도달한 음식물에서 나오는 단백질이나 펩타이드류가 늘어나고 장내 펩타이드 분해물인 부패산물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단백질 흡수 능력이 크게 감소합니다. 이 경우 장내 세균에 의한 부패가 가속되어 소변 속의 부패산물 농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부패산물이 나타나면 건강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장수하는 지역은 오키나와현입니다. 세계에는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특별한 지역이 5군데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을 블루존이라고 부릅니다. 세계 5대 블루존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장수의 비결이 될 수 있는 9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상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보람된 삶을 추구하며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또한 배가 부르지 않는 한과식을 하지 않으며 채소 중심의 식사를 유지하고 고기와 가공식품을 적게 먹습니다. 음주는 소량만 하며 신앙 중심의 공동체에 속해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소중히 여깁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의 오키나와 고령자의 식생활을 소개합니다. 그들의 식사는 매우 간소하고 대부분이 쌀이 아닌 고구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식사의 60% 이상은 고구마, 죽순, 무, 여주 등의 채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곡물은 33%를 차지하며 대부분 수수를 섭취하고 쌀은 적게 먹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인 생선이나 고기는 거의 섭취하지 않으며 식물성 단백질인 곡류는 5% 정도로 소량입니다. 지질은 거의 섭취하지 않습니다. 식사가 대부분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단백질이나 지질의 섭취량이 장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비타민 E가 풍부한 고구마, 항산화 물질이 많은 강황 등을 섭취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독소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몸과 뇌를 해독하는 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잘 분해되지 않는 독소는 몸속에서 지질에 용해된 형태로 쌓이게 됩니다. 체지방이 많은 사람은 독소가 쉽게 흡수되어 비만인 사람은 몸속에 독소가 심각하게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세포 수준의 손상입니다. 세포막이 인지질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 자체도 독소에 의해 손상받을 수 있습니다. 몸속 독소를 제거하려면 다음 3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몸속에 들어간 독소를 처리합니다. 둘째, 몸속에서 생성되거나 이미 쌓인 독소를 처리합니다. 셋째, 독소에 의해 손상된 세포를 처리합니다. 또한 우리 몸속에서는 매일 새로운 독소가 생성됩니다. 그러나 건강 음료만 마시는 것으로는 이 모든 독소에 대한 해독 작용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독은 일상적인 건강 습관으로서 매일 실천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은 위에서 소화가 시작되며 점차 장으로 이동합니다. 음식물이 처음으로 장에 도달하는 데는 약 3시간에서 4시간이 걸립니다. 위 속의 모든 내용물이 배출되기까지는 대략 7시간에서 8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섭취한 음식이 모두 장에 도달하는 데는 약 7시간에서 8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음식물의 장 통과 시간은 변비가 없는 경우 남성은 평균 7, 2시간, 여성은 31, 8시간입니다. 즉, 남성은 하루 만에, 여성은 이틀 만에 섭취한 음식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변비가 있는 사람의 경우 음식물의 장 통과 시간은 평균 110시간으로 배 안의 대변이 더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식사 후에는 자신의 대변 색깔 등을 철저히 기록하여 몸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감지하고 이상 유무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배변은 해독 과정의 핵심이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해독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장의 해독 기능을 향상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독소의 축적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 몸의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프라이팬을 사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프라이팬은 독소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염 진통제는 신장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을 보호하고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와 비트 등은 신장 건강에 이롭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우나를 이용하면 우리 몸과 피부가 배설기관임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우나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사우나 이용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사우나 요법은 발한 작용을 통해 몸의 대사 폐기물과 환경 독소 배출을 촉진합니다. 사우나를 통해 배출되는 독소에는 비소, 수은, 카드뮴, 비스페놀 A 등이 있습니다. 이들 중금속은 생활 환경에서 몸에 유입되지만 쉽게 배출되지 않습니다. 약물을 사용해 강제로 배출하는 방법이 있지만 심장 기능 장애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사우나에서 땀을 흘리는 것은 부작용이 없는 훌륭한 해독 방법입니다. 사우나 요법은 스트레스 해소, 기분 개선, 마약성 물질 배출, 긴장 완화, 수면 향상 등의 건강상의 장점을 가져다 줍니다. 사우나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탈수 증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우나를 15분 동안 이용할 때마다 염분과 당분을 포함한 약 500ml의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비만 지수가 높은 사람은 탈수 증상이 심할 수 있으므로 사우나 이용 시에는 더욱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간헐적 단식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8시간 동안 식사하고 16시간 동안 금식하는 것입니다. 이 16시간 단식 방법을 8주간 꾸준히 이행한 결과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감소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물질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염증을 줄이는 것은 심장병이나 동맥경화 등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꾸준한 단식은 체중 감소 효과도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600명을 대상으로 한 평균 7년간의 연구에서는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만 식사하는 사람들이 체중이 감소하는 반면 하루에 3번 이상 식사하거나 삼시세끼를 먹는 사람들은 매년 체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식사 횟수가 많을수록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이를 통해 건강한 식사 습관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량은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때 멈추는 것이 좋으며 하루 중 식사 시간을 줄이고 공복 시간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한 번에 실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 역시 해본 경험이 있지만 지속하기 어려웠습니다. 한번 몸에 익은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 법입니다. 현대인들은 당질을 과다 섭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질이 부족하다고 뇌에서 인식되면 당질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당질을 섭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당질 갈망을 느끼는 상태에서 전통식을 적게 섭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자연에서 먹이를 얻은 동물의 뼈를 선택하는 것이 좋지만 재료 비용을 고려하면 다양한 뼈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닭뼈만으로는 콜라겐 섭취가 부족하므로 껍질을 함께 넣고 24시간 정도 끓이는 것이 좋습니다. 단식의 목적은 영양 결핍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당질 섭취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초기에 당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금단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뇌가 당질이 없는 상태에 익숙하지 않아 당질 섭취를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당질을 5일간 섭취하지 않으면 이러한 지시가 잠잠해집니다. 단식을 통해 피부를 보호하고 체지방을 태우며 마지막 날에는 적은 양의 당질을 섭취하여 초기 금단 증상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단식 기간 동안에는 사골 국물을 무제한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기호에 따라 원하는 만큼 섭취하면 됩니다. 한 가지 음식만 섭취하면 질릴 수 있으므로 후추, 강황, 사과, 식초 등을 추가하여 맛을 변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2날 동안은 오직 물과 차, 허브차만 섭취하며 세 번째 날부터는 코코넛 오일과 목초 먹인 소에서 얻은 기버터를 넣은 커피를 아침에 한 잔 마셔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 날부터는 점심에는 채소 스무디를, 저녁에는 채소 샐러드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결핍을 방지하기 위해 비타민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단식 경험이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단식에 도전하면 일반적으로 2가지 주요한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것으로 그것은 머리가 이상적으로 맑아지고 몸 전체의 상태가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놀라운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은 단식을 통해 몸속에 쌓인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고 당질 대신에 단백질과 지방이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게 되면서 나타납니다. 이런 에너지원의 교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사람은 자신의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에너지원 교체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몸이 계속해서 당질을 찾게 되는 경우
고갈되는 에너지로 인해 강렬한 오한, 권태감, 떨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심한 경우에는 구역질과 구토, 그리고 잦은 설사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당질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은 단식을 시작한 첫날에도 이러한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침과 점심, 단 2끼를 걸은 뒤에도 몸에서 강한 금단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단식을 이어가려 하지 않고 일단 단식을 멈추고 가볍게 식사를 하여 몸의 상태를 재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전에 나섰음에도 실패에 대한 공포감이나 단념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한 우울감에 시달릴 수도 있겠지만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자신의 신체가 얼마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매우 유의미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질 의존도는 하루에 16시간 동안 음식 섭취를 삼가는 간헐적 단식을 통해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우리 몸이 당질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에너지원을 활용하여 대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질이 모두 소진된 후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대체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단식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란 결국 당질에서 다른 영양소로 에너지원을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를 저는 단식 근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근력 향상과 마찬가지로 이 단식 근력 또한 반복적인 단식을 통해 점차 강화됩니다. 이는 몸이 이 과정을 점점 더 잘 기억하게 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단식 근력은 눈에 띄게 강해질 것입니다. 단식을 한번 시도했지만 완수하지 못했다면 상심하지 마세요. 사실 12개월 후에 다시 도전하면 이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단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식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몸이 그 경험에 적응해 가기 때문입니다. 수강생 중에는 무려 6차례나 도전한 사람도 있는데 그분께서는 6번째 도전 때 가장 수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바로 단식 근력이 실제로 도움이 된 사례입니다. 단식 근력이 쌓인 사람들은 어떤 식료품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거뜬히 버텨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골국을 마시는 단식은 물만 마시는 단식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훨씬 편하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사골국에는 단백질과 아미노산, 그리고 지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양 결핍에 시달릴 위험도 훨씬 적습니다. 이는 소화 흡수 작용이 계속되고 있지만 고역물을 처리하는 것보다 장 부담이 적고 장 점막의 위축도 없다는 점에서 큰 이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단식 후에는 장 점막이 위축되기 때문에 며칠 동안 소화에 좋은 회복식을 먹어야 하는데 사골국 단식 후에는 먹는 양을 줄이는 것 외에 다른 주의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골국 단식은 단식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뇨병을 가진 사람들, 특히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하거나 인슐린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담당 의사의 허락 없이 단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치료는 일반적으로 그들이 섭취하는 칼로리 양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는 그들의 일상적인 식사 패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식을 할 경우 그들이 정상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칼로리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그들의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져 저혈당증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한 후에만 단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9개월 동안의 집중적인 단식을 마치고 나서 간헐적 단식을 일상적인 습관으로 들이고 체력을 키우기 위해 운동을 시작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만약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라면 강도 높은 운동을 갑자기 시작하기보다는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지는 단계에서는 하루에 16시간 동안 단식을 하고 나머지 8시간 동안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이때 식사는 틈틈이 해야 합니다. 당질 의존도가 낮은 사람은 첫날부터 어렵지 않게 16시간 동안 단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간식을 자주 먹거나 잠들기 직전에도 주전부리를 먹는 경우 의식적으로 음식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잠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결국 장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숨만 쉬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2주차에는 하루에 12시간 동안 단식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천천히 시작해봅니다. 12시간 동안의 단식에 익숙해지면 14시간, 그리고 16시간으로 단식을 하는 시간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3주차에는 하루 중 14시간을 단식의 기본으로 삼고 일주일에 이틀은 16시간 동안 단식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주차에는 주 3일 이상 하루 16시간 이상 단식을 하고 가능하면 20시간 동안 단식에 도전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강도를 점점 높여가는 단식 방법을 크레센도 단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방법은 체계적이면서도 유연한 접근 방식으로 개인의 체력 상태와 생활 패턴을 고려하면서도 단식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16시간 동안 먹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몸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변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식사를 하지 않아 변의 양이 줄어들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 없이는 배변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비를 해결하려면 물뿐만 아니라 다른 유익한 성분들도 섭취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변을 돕기 위해 마그네슘 체제를 섭취하거나 두부를 만들 때 쓰는 간수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C 보충제도 배변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건강한 배변 습관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밥 먹고 바로 자는 생활 방식이 45세까지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외과 생활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불규칙합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수술이 밤 9시가 넘어서야 끝나는 일이 일상적이기 때문에 밤늦게 기관에서 저녁을 먹고 바로 자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밥을 먹자마자 졸음이 몰려와 매일같이 고개를 떨어뜨리는 일이었습니다. 단식이라고 하면 얼핏 고승이 며칠씩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수행하며 깨달음을 얻는 고행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식은 필요한 영양소를 취하면서 고용물 섭취를 제한한 식사법입니다. 수분과 비타민, 미네랄은 꼭 섭취해야 하고 지방과 단백질은 고용물이 아닌 형태로 섭취합니다. 당질은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 당질 욕구를 줄이기 위해 피합니다. 또한 약물을 먹지 않는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잃고 난 후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다고 하지만 건강을 잃고 나서도 소중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젊을 때는 했던 운동을 다시 해보면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밤에 잠을 설치는 날이 늘어나 수면 시간이 짧아지며 자다가 화장실에 가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현상을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거라고 말합니다. 현대인은 나이보다 노화한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과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식하지 않는 삶을 시작하고 내 몸은 확연하게 바뀌었습니다. 현재 가장 주의하는 것은 과식하지 않기 위해 간헐적 단식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하루 중 식사 시간과 비식사 시간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식사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식사 시간을 16시간 이상으로 설정하고 그 기간 동안은 수분만을 섭취하며 고형식품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8시간 동안에는 고형식품을 섭취합니다. 이렇게 식사와 비식사 시간을 규정하면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적게 먹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럼 아예 먹지 않는 게 더 좋겠다 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어떤 생활 방식을 유지할지 명확하게 계획하지 않고 단지 음식을 적게 먹으면 욕망에 지배되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달콤한 음식을 과하게 섭취한 뒤 결국 원래의 생활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거나 적절한 운동으로 근력을 유지하거나 적절한 수면 시간을 보장하거나 적시에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않으면 소식 생활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과식을 피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며 적절한 식생활을 실천합시다. 이것이 이 책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그럼 적절한 식습관이란 무엇일까요? 마음대로 먹고 운동을 게으르게 하고 수면 부족에 시달리며 폭식과 복음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생활 방식에 대해 적절한 태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수명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되는 생활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식사 열량을 제한하고 과일, 채소, 통곡물 등 식물 위주의 식사를 하며 하루에 15분씩 운동을 합니다. 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며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씩 수면을 취하고 마음을 집중하거나 명상을 실천합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단백질은 정말로 건강에 좋을까요?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면 위에서 먼저 소화가 시작됩니다. 위벽에서는 펩신이라는 소화 효소가 분비되는데 이 효소가 활성화되려면 적절한 산성도가 필요합니다. 펩신은 13의 강산성 상태에서 활성화됩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위 점막이 위축되면 위산 분비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는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암모니아를 분비하여 위산 분비 능력을 약화시키고
이 균이 존재하면 만성염증이 생겨 위산을 분비하는 조직이 위축됩니다. 위산 분비 능력이 떨어지면 단백질 분해가 어려워집니다. 이는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사람뿐만 아니라 한 번도 감염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나이가 들면서 더욱 심해집니다. 단백질은 위를 통과한 후에는 췌장의 소화효소와 장내 세균이 분비하는 효소에 의해 분해되어야 합니다. 당연하게도 나이가 들면서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고기를 먹어도 문제가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금만 먹어도 속이 부대끼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소화되지 않은 펩타이드가 장 안에 대량으로 남게 됩니다. 이런 펩타이드는 대장에서 장내 세균에 의해 부패되게 됩니다. 한여름 땡볕 아래 햇볕에 날달걀을 두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섭씨 37도의 기온과 60%의 습도에서 날달걀을 몇 시간 동안 두면 엄청 고약한 냄새가 날 것입니다. 변비가 있는 여성의 경우 평균적으로 장 통과 시간이 약 110시간이라고 합니다. 즉, 단백질이 장 속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입니다. 변비 상태인 여성은 일주일 전에 섭취한 음식을 배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온 37도, 습도 60%인 장내 환경은 한여름 땡볕 아래에 둔 달걀과 같습니다. 5일 이상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이 장 속에 남아있다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육식을 선호하는 경우 대변의 냄새가 악화됩니다. 이는 대장까지 도달한 음식물에서 나오는 단백질이나 펩타이드류가 늘어나고 장내 펩타이드 분해물인 부패산물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단백질 흡수 능력이 크게 감소합니다. 이 경우 장내 세균에 의한 부패가 가속되어 소변 속의 부패산물 농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부패산물이 나타나면 건강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장수하는 지역은 오키나와현입니다. 세계에는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특별한 지역이 5군데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을 블루존이라고 부릅니다. 세계 5대 블루존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장수의 비결이 될 수 있는 9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상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보람된 삶을 추구하며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또한 배가 부르지 않는 한과식을 하지 않으며 채소 중심의 식사를 유지하고 고기와 가공식품을 적게 먹습니다. 음주는 소량만 하며 신앙 중심의 공동체에 속해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소중히 여깁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의 오키나와 고령자의 식생활을 소개합니다. 그들의 식사는 매우 간소하고 대부분이 쌀이 아닌 고구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식사의 60% 이상은 고구마, 죽순, 무, 여주 등의 채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곡물은 33%를 차지하며 대부분 수수를 섭취하고 쌀은 적게 먹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인 생선이나 고기는 거의 섭취하지 않으며 식물성 단백질인 곡류는 5% 정도로 소량입니다. 지질은 거의 섭취하지 않습니다. 식사가 대부분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단백질이나 지질의 섭취량이 장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비타민 E가 풍부한 고구마, 항산화 물질이 많은 강황 등을 섭취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독소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몸과 뇌를 해독하는 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잘 분해되지 않는 독소는 몸속에서 지질에 용해된 형태로 쌓이게 됩니다. 체지방이 많은 사람은 독소가 쉽게 흡수되어 비만인 사람은 몸속에 독소가 심각하게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세포 수준의 손상입니다. 세포막이 인지질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 자체도 독소에 의해 손상받을 수 있습니다. 몸속 독소를 제거하려면 다음 3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몸속에 들어간 독소를 처리합니다. 둘째, 몸속에서 생성되거나 이미 쌓인 독소를 처리합니다. 셋째, 독소에 의해 손상된 세포를 처리합니다. 또한 우리 몸속에서는 매일 새로운 독소가 생성됩니다. 그러나 건강 음료만 마시는 것으로는 이 모든 독소에 대한 해독 작용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독은 일상적인 건강 습관으로서 매일 실천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은 위에서 소화가 시작되며 점차 장으로 이동합니다. 음식물이 처음으로 장에 도달하는 데는 약 3시간에서 4시간이 걸립니다. 위 속의 모든 내용물이 배출되기까지는 대략 7시간에서 8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섭취한 음식이 모두 장에 도달하는 데는 약 7시간에서 8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음식물의 장 통과 시간은 변비가 없는 경우 남성은 평균 2시간, 여성은 31, 8시간입니다.
즉, 남성은 하루 만에, 여성은 이틀 만에 섭취한 음식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변비가 있는 사람의 경우 음식물의 장 통과 시간은 평균 110시간으로 배 안의 대변이 더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식사 후에는 자신의 대변 색깔 등을 철저히 기록하여 몸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감지하고 이상 유무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배변은 해독 과정의 핵심이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해독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장의 해독 기능을 향상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독소의 축적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 몸의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프라이팬을 사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프라이팬은 독소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염 진통제는 신장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을 보호하고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와 비트 등은 신장 건강에 이롭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우나를 이용하면 우리 몸과 피부가 배설기관임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우나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사우나 이용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사우나 요법은 발한 작용을 통해 몸의 대사 폐기물과 환경 독소 배출을 촉진합니다. 사우나를 통해 배출되는 독소에는 비소, 수은, 카드뮴, 비스페놀 A 등이 있습니다. 이들 중금속은 생활 환경에서 몸에 유입되지만 쉽게 배출되지 않습니다. 약물을 사용해 강제로 배출하는 방법이 있지만 심장 기능 장애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사우나에서 땀을 흘리는 것은 부작용이 없는 훌륭한 해독 방법입니다. 사우나 요법은 스트레스 해소, 기분 개선, 마약성 물질 배출, 긴장 완화, 수면 향상 등의 건강상의 장점을 가져다 줍니다. 사우나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탈수 증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우나를 15분 동안 이용할 때마다 염분과 당분을 포함한 약 500ml의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비만 지수가 높은 사람은 탈수 증상이 심할 수 있으므로 사우나 이용 시에는 더욱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간헐적 단식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8시간 동안 식사하고 16시간 동안 금식하는 것입니다. 이 16시간 단식 방법을 8주간 꾸준히 이행한 결과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감소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물질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염증을 줄이는 것은 심장병이나 동맥경화 등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꾸준한 단식은 체중 감소 효과도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50-600명을 대상으로 한 평균 7년간의 연구에서는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만 식사하는 사람들이 체중이 감소하는 반면 하루에 3번 이상 식사하거나 삼시세끼를 먹는 사람들은 매년 체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식사 횟수가 많을수록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이를 통해 건강한 식사 습관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량은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때 멈추는 것이 좋으며 하루 중 식사 시간을 줄이고 공복 시간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한 번에 실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 역시 해본 경험이 있지만 지속하기 어려웠습니다. 한번 몸에 익은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 법입니다. 현대인들은 당질을 과다 섭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질이 부족하다고 뇌에서 인식되면 당질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당질을 섭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당질 갈망을 느끼는 상태에서 전통식을 적게 섭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자연에서 먹이를 얻은 동물의 뼈를 선택하는 것이 좋지만 재료 비용을 고려하면 다양한 뼈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닭뼈만으로는 콜라겐 섭취가 부족하므로 껍질을 함께 넣고 24시간 정도 끓이는 것이 좋습니다. 단식의 목적은 영양 결핍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당질 섭취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초기에 당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금단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뇌가 당질이 없는 상태에 익숙하지 않아 당질 섭취를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당질을 5일간 섭취하지 않으면 이러한 지시가 잠잠해집니다. 단식을 통해 피부를 보호하고 체지방을 태우며 마지막 날에는 적은 양의 당질을 섭취하여 초기 금단 증상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단식 기간 동안에는 사골 국물을 무제한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기호에 따라 원하는 만큼 섭취하면 됩니다. 한 가지 음식만 섭취하면 질릴 수 있으므로 후추, 강황,
사과, 식초 등을 추가하여 맛을 변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2날 동안은 오직 물과 차, 허브차만 섭취하며 세 번째 날부터는 코코넛 오일과 목초 먹인 소에서 얻은 기버터를 넣은 커피를 아침에 한 잔 마셔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 날부터는 점심에는 채소 스무디를, 저녁에는 채소 샐러드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결핍을 방지하기 위해 비타민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단식 경험이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단식에 도전하면 일반적으로 2가지 주요한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것으로, 그것은 머리가 이상적으로 맑아지고 몸 전체의 상태가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놀라운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은 단식을 통해 몸속에 쌓인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고 당질 대신에 단백질과 지방이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게 되면서 나타납니다. 이런 에너지원의 교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사람은 자신의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에너지원 교체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몸이 계속해서 당질을 찾게 되는 경우 고갈되는 에너지로 인해 강렬한 오한, 권태감, 떨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심한 경우에는 구역질과 구토, 그리고 잦은 설사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당질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은 단식을 시작한 첫날에도 이러한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침과 점심, 단 2끼를 걸은 뒤에도 몸에서 강한 금단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단식을 이어가려 하지 않고 일단 단식을 멈추고 가볍게 식사를 하여 몸의 상태를 재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전에 나섰음에도 실패에 대한 공포감이나 단념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한 우울감에 시달릴 수도 있겠지만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자신의 신체가 얼마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매우 유의미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질 의존도는 하루에 16시간 동안 음식 섭취를 삼가는 간헐적 단식을 통해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우리 몸이 당질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에너지원을 활용하여 대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질이 모두 소진된 후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대체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단식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란 결국 당질에서 다른 영양소로 에너지원을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를 저는 단식 근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근력 향상과 마찬가지로 이 단식 근력 또한 반복적인 단식을 통해 점차 강화됩니다. 이는 몸이 이 과정을 점점 더 잘 기억하게 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단식 근력은 눈에 띄게 강해질 것입니다. 단식을 한번 시도했지만 완수하지 못했다면 상심하지 마세요. 사실 12개월 후에 다시 도전하면 이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단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식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몸이 그 경험에 적응해 가기 때문입니다. 수강생 중에는 무려 6차례나 도전한 사람도 있는데 그분께서는 6번째 도전 때 가장 수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바로 단식 근력이 실제로 도움이 된 사례입니다. 단식 근력이 쌓인 사람들은 어떤 식료품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거뜬히 버텨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골국을 마시는 단식은 물만 마시는 단식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훨씬 편하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사골국에는 단백질과 아미노산, 그리고 지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양 결핍에 시달릴 위험도 훨씬 적습니다. 이는 소화 흡수 작용이 계속되고 있지만 고용물을 처리하는 것보다 장 부담이 적고 장 점막의 위축도 없다는 점에서 큰 이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단식 후에는 장 점막이 위축되기 때문에 며칠 동안 소화에 좋은 회복식을 먹어야 하는데 사골국 단식 후에는 먹는 양을 줄이는 것 외에 다른 주의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골국 단식은 단식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뇨병을 가진 사람들, 특히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하거나 인슐린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담당 의사의 허락 없이 단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치료는 일반적으로 그들이 섭취하는 칼로리 양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는 그들의 일상적인 식사 패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식을 할 경우 그들이 정상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칼로리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그들의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져 저혈당증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한 후에만 단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9개월 동안의 집중적인 단식을 마치고 나서 간헐적 단식을 일상적인 습관으로 들이고 체력을 키우기 위해 운동을 시작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만약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라면
강도 높은 운동을 갑자기 시작하기보다는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지는 단계에서는 하루에 16시간 동안 단식을 하고 나머지 8시간 동안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이때 식사는 틈틈이 해야 합니다. 당질 의존도가 낮은 사람은 첫날부터 어렵지 않게 16시간 동안 단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간식을 자주 먹거나 잠들기 직전에도 주전부리를 먹는 경우 의식적으로 음식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잠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결국 장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숨만 쉬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2주차에는 하루에 12시간 동안 단식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천천히 시작해 봅니다. 12시간 동안의 단식에 익숙해지면 14시간, 그리고 16시간으로 단식을 하는 시간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3주차에는 하루 중 14시간을 단식의 기본으로 삼고 일주일에 이틀은 16시간 동안 단식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주차에는 주 3일 이상 하루 16시간 이상 단식을 하고 가능하면 20시간 동안 단식에 도전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강도를 점점 높여가는 단식 방법을 크레센도 단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방법은 체계적이면서도 유연한 접근 방식으로 개인의 체력 상태와 생활 패턴을 고려하면서도 단식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16시간 동안 먹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몸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변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식사를 하지 않아 변의 양이 줄어들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 없이는 배변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비를 해결하려면 물뿐만 아니라 다른 유익한 성분들도 섭취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변을 돕기 위해 마그네슘 체제를 섭취하거나 두부를 만들 때 쓰는 간수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C 보충제도 배변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건강한 배변 습관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